부산경남 라디오 830 오늘은 다음 달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국이 부산시정에 바라는 환경단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낭성 난소 정원과 관련해서 한의학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부산시정의 정책 과제 그리고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 부산시장에게 정의로운 생태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부산의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환경 현안은 무엇인지 또 생태도시 부산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상현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단체들이 이제 새 부산시장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새롭게 4년을 이끌게 될 우리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새 네. 부산시장에게 목소리를 이렇게 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거든요. 네. 이날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국제사회가 이제 환경에 대한 공통의 원칙과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 기념으로 국제 기념일이 되었고, 대한민국 또한 96년부터 이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가지고 행사와 캠페인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당선인이 이제 새롭게 뽑혔고, 이제 부산시에 이제 녹색 분칠 정책들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주요 현안들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가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유치 추진 문제를 이제 주요 현안으로 이제 꼽으셨습니다. 부산이 이미 저기 고리 원전 등 이제 원전 밀집 지역이라는 지적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단체가 이제 SMR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기장군이 유치하려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가 되지 못한 핵발전소입니다. 네. 그리고 소형이란 말 때문에 좀 작은 거로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설비 용량으로 따지면은 지금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고리 1호기보다 용량이 크거든요. 네. 그리고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 그리고 사고 대응 능력, 방사성 폐기물 관리 관련돼서 실증이 좀 완료가 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 과정이 진행 과정 자체가 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SMR 유치가 기장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보통의 이제 핵발전소 30km 반경 내에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장군의 일부 지역에서만 그리고 이장단에서만 이렇게 비밀스럽게 설명회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자회견 진행하고 있을 때 이제 한수원에서 어 여론조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기자회견 10시에 시작했는데 10시에 딱 네. 맞춰가지고 시작해서 예 기장군도 이제 유치 찬성 응답해달라고 긴급 안내문 배포도 해서 좀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저 고리 1호기보다 용량이 크다. 소형에 대한 여는 이야기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소형이지만 고리 1호기보다 용량이 큰 뭐 700메가와트급이다. 뭐 이런 이야기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고 또 유치 과정 자체도 또 좀 투명하고 또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SMR의 경우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은 이제 그 정부하고 산업계 특히 요즘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뭐 전기 많이 쓴다 이래가지고 많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특히 이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제가 SMR 평가했듯이 네네. 이게 SMR이 그 설비 용량당 그 핵폐기물이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좀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좀 문제라고 보고요. 네. 일단 부산이 핵발전에 굉장히 의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핵발전소 인접 주민들의 이제 뭐 안전 문제를 조금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사실은 고리 1호기 폐쇄 시점에서요. 부산에서는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클린 에너지 도시 부산이란 슬로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다시 이제 그거를 살릴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핵 폐기물 또 안전성 문제도 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고 상용화 안 됐다는 말은 이제 처음 시도해 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더 절차를 좀 강화해 가지고 다들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환경단체에서 하나 제기한 쟁점이 이제 낙동강 하구의 대저대교, 응궁대교, 장락대교 건설 사업인데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이 이제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좀 우려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낙동강하구는 국가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자연유산이 이제 그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천연기념물로 일단은 알고 계신데요. 어쨌든 그렇게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가치가 높다라는 소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문제를 보고 있는 거는 이 국가자연유산과 보호구역이 기능이 이제 상실될 거라는 거죠. 그 다리가 건설되게 되면. 네, 특히 이제 3천 마리가 넘게 찾아오는 뭐 큰 곤이라고 불리는 백조가 이제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요. 네, 어쨌든 백조 한 마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낙동강 하구라는 보호 지역 자체가 가치가 상실되게 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또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언궁대교 임시 물량장과 대저대교 예정지에 네, 지금 이제 법정보호종 데모잠자리 서식이 좀 누락이 되는 일이 발생을 좀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원래라면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다가 저희가 가보니까 진짜로 발견이 돼가지고 네, 네, 지금 환경영향평가법 40조에 따라 공사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공사 중단 조치가 근데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다시 부산시가 언궁대교 임시무량장 관련된 공사 재개한다라고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도 할 예정인데요. 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낙동강 하구 자체는 국가자연유산이고 또 그곳에 있는 큰 곤이나 대모 잠자리 또 천연 기념물이고 그리고 지금 물량장은 지금 그 쉽게 말하면 우리 건설하기 위해서 소규모 이제 그걸 만든다는 거죠, 이제. 맞죠. 그 배를 수변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예, 짐을 예. 싣거나 이런 거를 음. 말합니다. 네. 그게 지금 중단돼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재개했다는 걸 지금 오늘 지금 기자회견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시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아유, 바쁘시네. 반면 이제 지역에서는 이 대교가 교통난 해소 또 부산의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환경 보전 또 지역 발전을 함께 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 이런 건 좀 없겠습니까? 저희가 이 반대 운동을 해오면서 무조건 교량 건설을 반대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네네. 사실 2021년에 이제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랑 부산시랑 시민단체랑 협약을 하나 맺은 게 있어요. 네. 공동 조사를 하고 네. 대저대교를 건설할 때 대안 노선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맺은 게 있었었는데요. 네. 사실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유역환경청이 제시한 4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었으면은 자연도 보존하고 그리고 그 지역 균형 발전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네. 크게 반발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협약을 이제 부산시가 좀 어기게 되었고요. 근데 협약을 원안을 고수한 것을 이제 당시에 낙동유 환경청이 이제 통과를 다시 시켜줬거든요. 네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계속 꼬여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쪽에 머리를 맞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좀 놓친 게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현안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정말 많은 우려들을 제기하셨는데 그 환경단체들이 이제 그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또 어떤 거고 또 최근에 제기된 안정성 논란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아무래도 가덕도 신공항이 해상에 매립을 해서 짓는 공항이다 보니 안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좀 많은데요. 네. 일단은 핵심 쟁점으로는 이제 해상 매립에 따른 부등치마 관련해서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태풍이나 해일 등 기후 재난 대응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조류 충돌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일단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9월 중순을 전후로 해서 이제 한국 북쪽 지방에서 번식을 마치고 대마도를 거쳐가지고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맹금류인 붉은 배새매가 이제 이동하는 영상이 이제 작년 유튜브로 공개가 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서 이제 기후부가 이제 고시를 통해서 조류 충돌 평가 제대로 하라라고 지침이 생겼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이 이런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에 대해서 이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요. 네.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정성 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평가를 제대로 했나라고 해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문제를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제기한 문제 중에 이제 해상 매립에 따른
부등치마 위험, 이 부등치마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등치마가 진짜 말은 좀 어려운데요. 네네. 이게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지반이 약해가지고 어, 지반이 내려앉는다는 소리입니다. 네. 집안 자체가 네. 그러면 우리 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 가덕도 자체 그 뭐 섬이 내려앉는다는 이런 말씀이신지 어떤 섬이 내려앉는 건 아니고요. 땅에 이제 지반이 약하니까는 계속 내려앉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 공사를 조금 해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네, 비슷한 예로 그 네네. 신항 있지 않습니까? 부산 신항에. 부산시랑 네네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땅이 계속 계속 지반이 가라앉고 있어가지고 계속 보수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신항 항만 쪽에 네, 준설토로 해가지고 이제 매립을 네, 했는데 그 매립한 자체가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내려앉는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가덕도도 거의 비슷한 지형이라서 같은 네네네.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희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조류충돌 문제는 저게 무한공항 그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부산시정 또 전세수 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환경 과제들은 무엇이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제시한 건 아니고요. 되게 네, 꼽기가 좀 어려운데요. 근데 네, 문제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뭐 이번 질문에서는 하지 않은데 이제 매년 여름에 창궐하는 녹조독 관련해서도 근본적 대책이 좀 필요할 거는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매번 반복되는 이제 녹지에 대한 난개발 그리고 또 2030년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거든요, 또.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 예, 예. 네, 그런 환경 이제 폐기물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지선에서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당선인께서 굉장히 환경 현안에 대해서 하실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그 저 전재수 저 시장 당선인 뭐 좀 한번 만나 뵙고 하셨습니까? 우리 환경단체에서. 아직 만나지는 못했고요. 네, 일단은 네. 직접 만나서 또 좀 토론도 하고 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현안만 해도 지금 아주 그 중요한 현안들이고 이제 계속되는 현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저기 첫 번째가 우리 저 SMR 문제 그리고 낙동강 하구 건설 문제 대교 건설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 문제 그 주요 문제들 세 가지 정도 크게 해주셨고 이제 녹조 문제 녹조는 어제 올해 처음으로 녹조 경보가 저기 그 발령이 된 걸로 저희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녹조 문제 그리고 도심 난개발 문제 그리고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뭐 폐기물 자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끝으로 이제 그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정의로운 생태 도시 부산을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환경단체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생태 도시는 또 어떤 모습이고 전재수 이제 부산시장 당선인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이거 정의로운 생태 도시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네,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사실 지난 시정이 이제 보여주기식 이제 저희는 녹색 분칠의 시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냥 그 보여주기식으로 자꾸 정책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시정에서는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계획과 이제 함께 논의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게 일단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장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우리 지역의 환경 현안 뭐 전체 다 한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환경운동연합 박상현 협동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